70세. 인생 후반전의 시작과 죽음에 대한 준비. 나 말이야. 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생각이야. 무슨 말이냐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나 진심이야. 건강할 때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준비하고 미리 연습까지 해두고 싶거든. 요즘 그런 걸 웰다잉이라고 하더라. 아니면 죽음을 디자인한다고도 하지. 이제 이른이 되니까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병원 들어가더라고. 누구는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도 없이 누워있고, 누구는 마지막까지 연명치료 받다가 고생만 하다 떠났어.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딱 정해졌지. 이왕 가는 길이면 나답게 준비하자.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때 해둘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정리해두자. 그래서 요즘 나는 내 죽음을 설계 중이야. 요양원은 어디가 괜찮을지 알아보고 있고, 장기 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는 건지 살펴보고, 연명의료는 거부할지 말지 생각하고 있어. 유언장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도 하나하나 보고 있고, 장례식은 조용하게 1일장으로, 조문은 가족끼리만. 내가 좋아하는 꽃 한 다발만 곁에 두면 좋겠어. 지금은 이런 걸 내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나이잖아. 이제는 죽음을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 지금은 누구보다 똑똑하게, 품격 있게 내 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는 시대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직접 써내려갈 나의 엔딩. 이제 함께 시작해보려 해. 처음엔 그냥 허리가 조금 아픈 정도였어. 걷는 것도 느려졌고, 밥 먹을 때마다 자꾸 흘리고 혼자 사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지. 요양원은 병원은 아니야. 생활하는 곳이야. 식사 챙겨주고, 씻겨주고,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병원처럼 주사 놓고 진료보는 건 없어. 대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돌봐줘.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거기서 지내는 게 좋아. 가족들이 찾아오기에도 부담이 덜하고 생활도 좀 더 자유로워.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졌지. 요양원에서는 더 이상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때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야.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처치가 가능해. 주사도 놓고 링거도 맞고 약도 다 거기서 조절해줘. 대신 생활이 좀 불편해.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 있고 병실 생활이다 보니 갑갑하지. 그래도 몸이 안 좋을 땐 병원만 한 곳이 없어. 사람들 대부분이 이 순서를 거쳐. 처음엔 집에서 지내다가 불편해지면 요양원으로 가고, 상태가 나빠지면 요양병원으로 가고, 그러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지. 처음엔 나는 아닐 거야 싶지만 결국 비슷한 과정을 겪게 돼. 그래서 나는 미리 생각했어. 어느 시점에 요양원으로 옮길 건지, 언제쯤 요양병원으로 갈 건지, 그때그때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 두자고.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등급 심사를 해줘. 등급이 나오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줘서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간병비가 별도로 들어서 보통 160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 해.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가족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지. 그것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가능하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두는 거야.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12년씩은 거기서 지내. 어떤 분은 5년 넘게 계시기도 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걸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면 막상 닥쳤을 때 아무것도 결정 못해. 그래서 나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
그게 나답게 당당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믿거든.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등급부터 받아야 해. 그냥 나이 많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 신청하면 직원이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치매 증상은 어떤지 이런 걸 평가해.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 1등급은 거의 누워만 계시는 분들. 2에서 3등급은 보행이 어렵거나 인지 장애가 심한 경우. 4에서 5등급은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지만 혼자 생활은 어려운 분들이야.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 이건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해당돼. 이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어. 특히 12등급은 거의 자동으로 입소 가능하고 3등급부터는 가족이 돌볼 수 없다는 사유서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요양원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거지. 예를 들어 한 달 총 비용이 140만 원이라면 본인이 내는 돈은 약 15에서 20% 정도야. 대부분은 80에서 100만 원 사이로 정리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줘. 감경 대상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 본인 부담금이 6% 혹은 9% 정도밖에 안 돼. 그럼 한 달에 20만 원 안팎으로 요양원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꽤 커. 2025년 기준으로 하루 5에서 6만 원. 한 달이면 약 15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돼. 물론 정확한 금액은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시설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크다는 건 분명해.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 요양원은 돈 많은 사람만 가는 데 아냐? 하고 오해하더라고. 아니야. 내 상황에 맞춰 등급을 잘 신청하고 국가 지원도 받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등급 받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 신청부터 인정서 받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요양원 가야겠다 할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아. 받아놓고 당장 안 쓰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잖아.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꼭 가족들과 상의해. 내가 어느 정도 상태고 어떤 시설이 나한테 맞는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가족과 공유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해져. 나는 지금도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급 기준표 한 번씩 들여다봐. 하나라도 더 알아두려고. 어차피 언젠가 내가 거쳐갈 길이라면 준비하고 들어서는 게 현명한 거잖아. 나는 내 유언장을 내가 쓸 거야.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아도 남겨질 사람들끼리 괜히 다투지 않게. 그리고 내 뜻이 분명히 전달되게 해두고 싶어서 그래. 유언장은 그냥 말로 해선 안 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을 딱 맞춰야 해. 제일 쉬운 방법은 자필 유언장이야. 종이에 전부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작성한 날짜, 이름, 주소까지 적고 마지막에 도장 찍으면 돼. 남이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로 뽑으면 안 돼. 심지어 한 글자 고쳐도 내가 직접 수정했다는 표시를 꼭 해야 해. 조금 더 확실히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야. 공증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법적으로 더 단단하게 남겨지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꼭 챙겨둬야 해.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 미리 정해두는 문서야.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있어. 전문 상담을 받고 본인의 의사로 직접 써야 해. 가족이 대신하면 안 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걸 받을지 거부할지 하나하나 선택해서 남기는 거야. 지금은 이 문서가
전산망에 등록돼서 나중에 응급 상황이 오면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의식이 없을 때 내 의지가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지. 나는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면서 마음이 더 편해졌어.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떠날지를 내가 결정했다는 게 왠지 모르게 든든하더라고. 요즘 나는 엔딩 노트를 쓰고 있어. 딱딱한 유언장 말고 그냥 내 인생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적어보는 노트야.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순간, 내가 좋아하던 음악,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엔 어떤 꽃을 놓아줬으면 하는지까지 하나씩 써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정리되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요즘 생전 장례식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직접 초대해서 고마웠다, 사랑했다 말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자리, 죽은 뒤에 받는 조문보다 살아있을 때 듣는 수고했어요 한마디가 훨씬 따뜻하잖아. 나는 진심으로 생각해. 장례식은 슬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 살았으면 잘 보낼 수도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3일장 말고 1일장으로 하고 싶어. 조문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사진 한 장, 음악 한 곡, 그리고 내가 남긴 편지 몇 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아마 1일장이 당연해질 거야. 장례 문화도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 생각도 훨씬 간결해졌으니까.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그 순간을 앞당겨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내는 일이야. 그래서 나 요즘 더 부지런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 한 번 더 쳐다보고 밥 먹을 땐 이 맛을 느낄 수 있어 고맙다고 중얼거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해봤어. 하고 싶은 게 참 많더라고. 봉사활동도 가고 싶고 손주한테 책 읽어주는 낭독 자원봉사도 해보고 싶고 그림도 배워보고 싶고 한문 공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배운다는 건 꼭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배우면 돼. 배우고 나누고 웃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인생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왕이면 잘 살다 잘 가자. 슬퍼서가 아니라 멋지게 정리해서 웃으며 떠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마무리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하루를 성실히 살 거야. 몸이 허락하는 한 배우고 나누고 즐기면서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내가 정리해둔 그 방식대로 잘 살다 가는 거지. 우리 그렇게 멋지게 잘 살다 갑시다.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